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산군은 궁녀만 2,000명을 거느렸고 매일 밤술과 여인 그리고 끝없는 향락 속에서 살았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미친 왕, 가장 음란한 왕, 그리고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되는 인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조선 왕조 최대의 문제야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문 궁녀 2,000명 야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혹시 정치적 음모는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가장 논란 많은 왕 연산군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먼저 연산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산군 본명은 이용. 그는 조선 9대왕 성종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기록을 보면 그는 결코 어리석거나 무능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명하고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지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 답은 단 하나의 사건에 있습니다. 바로 친어머니 윤씨의 사사.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으로 패출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린 연산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지난 뒤 그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했다. 그 순간부터 연산군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그의 분노는 신하들을 향했고 대신들을 향했고 유교 질서 전체를 향했으며 결국 궁궐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무섭게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김종직의 제자들과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처형되고 유배되고 고문당합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더욱 광범위하고 잔혹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대부들이 처형되었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능욕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연산군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글로 사람을 죽인다. 입을 가진 자는 모두 죄인이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고 아무도 왕에게 간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정치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정치를 버린 왕이 집착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 명을 내립니다. 미색이 뛰어난 여인을 모두 궁으로 들이라. 기생, 평민,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 신분과 처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답다는 소문만 들리면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여인을 취하는데 절제가 없었다. 심지어 유부녀까지 불러들였으며 남편이 반발하면 장형을 가하거나 유배 보냈고 심한 경우 사형에 처했다. 남편이 아내를 빼앗기고 그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녀 2,000명. 이 숫자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연산군은 2,000명의 궁녀를 거느렸을까요? 먼저 조선 왕조실록을 확인해 봅시다. 실록은 조선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차 사료입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2,000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수백 명 이상의 여인을 궁에 들였다. 여인을 취하는데 한도가 없었다. 전국의 미녀를 모두 뽑아들였다. 즉, 대규모로 여성을 동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실록이 아니라 후대의 야사와 구전 이야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유명해진 걸까요? 아마도 연산군의 악행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후대 사람들이 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수백 명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부풀려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연산군은 과연 단순한 생마였을까요? 그저 성욕에 눈이 먼 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극심한 불안과 피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신하들, 자신을 속인 조정,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정치 대신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여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인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인들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산군이 궁녀를 모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야사에서는 화려하게 묘사됩니다. 매일 밤 연회가 열리고 술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으며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여인들이 경쟁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참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백 명의 여인들이 한 궁궐에 모여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그저 방치되거나 서로 질투하고 모함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자식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밀리에 출산하거나 아니면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궁에 들어온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삶을 빼앗기고 왕의 소유물로 전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야사 뒤에 숨겨진 이들의 고통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는 교동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를 왕이 아닌 군으로 기록합니다. 묘호도 시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생마로 미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연산군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시스템과 권력 그리고 상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산군과 궁녀 2000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란 야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인간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폭주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제어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산군은 절대적인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괴물로 만들어진 비극적인 왕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이면의 진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